전 세계 최첨단 추적 시스템이 한 명의 남성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GPS, 위성, 해킹 기술이 발달한 21세기에도 김정은은 완벽한 디지털 유령으로 남아있죠. 그가 65시간 동안 기차에서 무엇을 했는지, 어떻게 전 세계 정보기관의 추적망을 피해 다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오늘 그 비밀스러운 세계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김정은의 이동 방식을 이해하려면 먼저 그가 왜 이렇게 극도로 조심스러운 여행을 해야 하는지 알아야 합니다. 북한 최고 지도자라는 위치 자체가 그를 전 세계에서 가장 표적이 되기 쉬운 인물 중 하나로 만들어버렸거든요. 그의 모든 움직임은 잠재적 위협이자 동시에 권력의 상징이어야 하는 이중적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가장 놀라운 건 김정은이 사용하는 아날로그 방식의 보안 시스템입니다. 디지털 시대에 역행하는 듯한 이 방법이 오히려 최첨단 추적 기술을 무력화시키고 있어요. 현대 정보기관들이 의존하는 전자적 감시망은 김정은의 구식 접근법 앞에서 속수무책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 CIA나 한국 국정원 같은 세계 최고 수준의 정보기관들도 김정은의 정확한 위치를 실시간으로 파악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의 여행 패턴을 분석해보면 패턴이 없다는 것이 패턴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김정은은 예측 가능한 루틴을 철저히 거부하며 매번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이동하죠. 때로는 항공기를, 때로는 열차를, 때로는 자동차를 이용하면서 그 조합마저 예측할 수 없게 만듭니다. 심지어 같은 목적지를 방문할 때도 매번 다른 경로와 다른 교통수단을 선택해서 전문가들을 당황시키고 있어요. 김정은의 항공여행에서 가장 흥미로운 점은 그가 사용하는 기체 자체입니다. 인류한 IL-62M이라는 소련 시대의 낡은 제트기를 고집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 항공기는 1960년대에 설계된 구신 모델이지만 바로 그 때문에 현대적 추적 시스템의 사각지대에 있을 수 있습니다. 최신 항공기들이 갖춘 디지털 시스템들이 오히려 추적당할 위험을 높인다는 계산이죠. 현대 항공기들은 자동으로 위치 정보를 송신하는 트랜스폰더나 각종 디지털 통신 장비들이 기본 탑재되어 있는데 이런 장비들이 역설적으로 추적의 단서가 될 수 있거든요. 하지만 이 낡은 비행기 내부는 완전히 다른 세상입니다. 푸른 벨벳 시트와 금도금 장식, 최고급 원목 테이블이 배치된 내부는 하늘을 나는 궁전 그 자체예요. 김정은은 이 공간에서 국정을 운영하고 중요한 결정을 내리며 때로는 휴식을 취하기도 합니다. 기내에는 그의 개인 요리사가 준비한 음식만이 제공되며 모든 식재료는 사전에 독성 검사를 거칩니다. 심지어 기내에서 사용되는 물까지도 평양에서 특별히 준비한 것을 가져간다고 해요. 더욱 놀라운 건 김정은이 비행할 때 사용하는 기만 전술입니다. 그가 실제로 탑승한 항공기 외에 두세 대의 동일한 기체가 함께 이륙해요. 이 미끼 항공기들은 단순한 빈 껍데기가 아닙니다. 각각 완전한 승무원과 보안요원, 심지어 김정은과 비슷한 체형의 대역까지 탑승시켜 진짜와 구별할 수 없게 만들죠. 이 대역들은 김정은의 걸음걸이부터 손짓, 심지어 앉는 자세까지 완벽하게 모방하도록 수년간 훈련받은 전문가들이에요. 2018년 싱가포르 정상회담 때의 사례를 보면 이 전술의 정교함을 알 수 있습니다. 평양에서 세 대의 항공기가 거의 동시에 이륙했고 각각 다른 경로를 통해 동남아시아로 향했어요. 전 세계 정보기관들은 어느 비행기에 김정은이 탑승했는지 마지막 순간까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한 대는 베이징을 경유했고 다른 한 대는 상하이를 거쳤으며 세 번째는 직항로를 택했는데 결국 어느 것이 진짜였는지는 김정은이 싱가포르에 도착한 후에야 알 수 있었죠. 김정은의 지상 이동은 더욱 복잡한 양상을 보입니다. 그의 주력 차량인 메르세데스 마이바흐 리무진은 단순한 고급차가 아니에요. 이 차량은 군사용 장갑차 수준의 방어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차체는 폭탄 공격을 견딜 수 있도록 특수 강철로 제작되었고 창문은 59경 총탄도 막아낼 수 있는 방탄 유리로 되어 있죠. 이 방탄 유리의 두께만 해도 일반 자동차 유리의 10배가 넘는다고 알려져 있어요. 리무진의 내부 공기 순환 시스템은 화학 공격에 대비해 완전히 밀폐될 수 있습니다. 타이어는 펑크가 나도 수십 킬로미터를 달릴 수 있는 특수 제품이고 연료 탱크는
폭발을 방지하는 특수 폼으로 채워져 있어요. 심지어 차량 바닥에는 지뢰 폭발에 대비한 추가 장갑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방어 장치들 때문에 차량의 무게는 일반 리무진의 3배가 넘는다고 해요. 하지만 진짜 보안은 차량 자체가 아니라 그것을 둘러싼 호송대에 있습니다. 김정은의 이동 시에는 최소 20, 30대의 차량이 동원되죠. 선두에는 경로를 정찰하는 정찰 차량들이, 양옆에는 중무장한 경호 차량들이, 뒤에는 의료진과 통신 장비를 실은 지원 차량들이 따릅니다. 이 호송대에는 심지어 이동식 수술실을 갖춘 의료 차량과 각종 통신 장비를 실은 지휘 차량까지 포함되어 있어요. 이 호송대의 가장 특별한 점은 실시간으로 경로를 변경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사전에 여러 개의 대체 경로를 준비해두고 상황에 따라 즉석에서 방향을 바꾸죠. 때로는 호송대가 두 갈래로 나뉘어 완전히 다른 목적지로 향하기도 합니다. 이때 김정은이 어느 쪽에 있는지는 극소수의 핵심 인물만이 알 수 있어요. 심지어 호송대 내의 다른 차량 운전자들도 자신이 진짜 김정은을 호송하고 있는지 가짜를 호송하고 있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2019년 러시아 방문 당시에는 더욱 흥미로운 장면이 연출되었습니다. 김정은은 자신의 전용 리무진을 기차에 실어 가져갔어요. 이는 단순히 편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보안상의 이유였습니다. 현지에서 제공받는 차량보다는 자신이 완전히 통제할 수 있는 차량을 선호하는 거죠. 이 리무진을 운송하기 위해 특별히 제작된 화물칸까지 동원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보여진 세심함은 정말 놀라울 정도였어요. 김정은의 경호원들도 일반적인 보디가드와는 차원이 다릅니다. 이들은 조선인민군 특수부대에서 선발된 최정예 요원들이에요. 선발 기준부터 특별한데 김정은과 비슷한 키와 체격을 가져야 하고 시력은 2.0 이상이어야 하며 3대에 걸친 가족 배경 조사를 통과해야 합니다. 심지어 혈액형까지 김정은과 같아야 한다는 조건도 있다고 알려져 있어요. 이들의 훈련 과정은 거의 비인간적인 수준입니다. 하루 16시간씩 체력 단련과 무술 훈련을 받고 다양한 무기 사용법을 익히며 심지어 요리와 의료 응급처치까지 배워야 해요. 가장 중요한 건 김정은의 모든 습관과 성향을 완벽히 파악해 그의 움직임을 예측하고 보호하는 능력입니다. 이들은 김정은이 어떤 상황에서 어떤 반응을 보일지까지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하거든요. 2018년 남북 정상회담에서 전 세계가 목격한 달리는 경호원들은 이런 훈련의 결과물이었어요. 그들이 김정은의 차량과 나란히 달리며 보여준 모습은 단순한 퍼포먼스가 아니라 실제 보안 작전의 일부였습니다. 차량 주변에 인간 방패를 형성해 어떤 위험에도 즉시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든 거죠. 이들의 달리기 속도는 시속 20km를 넘어서며 이 속도로 수 킬로미터를 뛸 수 있는 체력을 갖추고 있어요. 김정은이 가장 자주 사용하는 교통수단은 바로 특수 제작된 열차입니다. 이 열차야말로 그의 여행 방식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수단이에요. 외관상으로는 평범한 녹색 열차처럼 보이지만 내부는 완전히 다른 세계입니다. 이 열차는 총 21량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칸마다 고유한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열차의 첫 번째 칸부터 마지막 칸까지 모든 공간이 특별한 목적을 위해 설계되었어요. 김정은의 개인 침실은 5성급 호텔 스위트룸보다 호화로우며 회의실에는 최첨단 통신 장비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식당 칸에서는 세계 각국의 요리를 맛볼 수 있고 심지어 노래방과 영화관까지 갖춰져 있죠. 개인 침실에는 킹사이즈 침대와 함께 개인 욕실, 심지어 사우나까지 설치되어 있다고 알려져 있어요. 하지만 이 열차의 진정한 가치는 보안에 있습니다. 열차 전체가 방탄 장갑으로 둘러싸여 있고 창문은 특수 강화 유리로 제작되었어요. 각 칸마다 독립적인 공기 정화 시스템이 있어서 화학 공격에도 대비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열차 지붕에는 대공 미사일 공격을 탐지하는 레이더까지 설치되어 있다고 알려져 있어요. 열차의 바닥과 측면에는 폭발물 공격에 대비한 특수 장갑이 설치되어 있으며 이 때문에 열차의 무게는 일반 열차의 2배가 넘습니다. 김정은이 2019년 베트남 하노이까지 65시간 동안 열차로 여행한 것은 단순한 이동이 아니라 하나의 대규모 작전이었습니다. 이 여행 기간 동안 그는 열차 안에서 국정을 운영했고 중요한 회의들을 진행했으며 심지어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준비하기도 했어요. 열차 안에서 북한 고위 간부들과 화상회의를 하고 각종 국정 현안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열차 여행의 가장 큰 장점은 예측 불가능성입니다.
항공기와 달리 열차는 수시로 경로를 변경할 수 있고 중간에 예상치 못한 정차도 가능하죠. 또한 지상에서의 이동이기 때문에 위성 추적을 피하기가 상대적으로 쉽습니다. 열차가 터널을 지날 때나 산악 지역을 통과할 때는 완전히 레이더에서 사라지기도 해요. 중국 내 이동 구간에서는 중국 당국의 협조로 일반 열차 운행까지 통제해서 완전한 보안을 유지했습니다. 김정은의 열차 여행에는 항상 두 번째 열차가 동행합니다. 이 보조 열차에는 추가 경호 인력과 각종 장비, 그리고 비상시를 대비한 헬기까지 실려 있어요. 두 열차는 보통 몇 킬로미터 간격을 두고 운행하며 상황에 따라 순서를 바꾸기도 합니다. 이 보조 열차에는 김정은이 사용할 수 있는 예비 차량들과 의료 장비, 심지어 이동식 수술실까지 갖춰져 있다고 해요. 열차의 속도도 보안의 일부입니다. 김정은의 열차는 최대 시속 60km로 운행되는데 이는 의도적으로 느린 속도예요. 빠른 속도로 달리면 오히려 추적당할 위험이 높아지고 비상시 대응이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느린 속도는 주변 상황을 면밀히 관찰하고 필요시 즉시 정차할 수 있는 여유를 제공하죠. 또한 이 속도로 운행하면 열차의 진동이 최소화되어 김정은이 편안하게 휴식을 취하거나 업무를 볼 수 있어요. 김정은의 해상 이동 수단인 호화 요트들도 빼놓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원산의 비밀 해군 기지에 보관된 이 요트들은 각각 수백만 달러의 가치를 지니고 있어요. 프린세스 95와 프린세스 98 같은 초호화 요트들은 단순한 레저용이 아니라 해상에서의 이동 수단이자 비밀 회담 장소로도 활용됩니다. 이 요트들은 길이가 30m가 넘으며 최고급 내장재와 각종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어요. 이 요트들이 북한에 어떻게 들어왔는지는 여전히 미스터리입니다. 국제 제재로 인해 공식적인 수입은 불가능하지만 복잡한 우회 경로를 통해 반입된 것으로 추정되어 일부는 화물선에 숨겨져 운송되었고 일부는 제3국을 경유해 들어온 것으로 보입니다. 심지어 부품별로 나누어 반입한 후 북한에서 조립했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어요. 김정은의 요트 여행은 주로 야간에 이루어집니다. 동해의 어둠을 이용해 연안을 따라 이동하거나 때로는 공해상으로 나가 중국이나 러시아 선박들과 비밀 회담을 갖기도 해요. 요트의 레이더 반사 신호를 최소화하는 특수 도료가 칠해져 있어서 위성이나 레이더로 탐지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이 특수 도료는 군함에 사용되는 스텔스 기술을 응용한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김정은을 추적하기 어려운 또 다른 이유는 그가 사용하는 대역 시스템입니다. 김정은과 비슷한 외모와 체격을 가진 여러 명의 대역들이 존재하며 이들은 김정은의 모든 행동 패턴을 완벽히 모방하도록 훈련받았어요. 걸음걸이부터 손짓, 표정까지 모든 것이 원본과 구별할 수 없을 정도로 정교합니다. 이들은 심지어 김정은의 목소리까지 흉내낼 수 있도록 발성 훈련을 받는다고 알려져 있어요. 이 대역들은 김정은이 실제로 다른 곳에 있을 때 공개 행사에 나타나 혼란을 야기합니다. 때로는 여러 명의 대역이 동시에 다른 장소에 나타나기도 해서 정보기관들을 더욱 혼란스럽게 만들죠. 심지어 북한 내부의 고위 인사들조차 때때로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지 못할 정도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대역들은 김정은의 개인적 취향부터 말투, 심지어 좋아하는 음식까지 완벽히 숙지하고 있어요. 김정은의 통신 방식도 추적을 어렵게 만드는 요소 중 하나입니다. 그는 현대적인 디지털 통신 대신 구식 아날로그 방식을 고집해요. 휴대전화나 인터넷 대신 유선 전화와 암호화된 무전기를 주로 사용합니다. 이런 구식 방법들은 현대적 감청 기술로는 해독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요. 특히 북한이 독자 개발한 암호화 기술은 외부에서 해독하기가 거의 불가능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중요한 메시지는 여전히 서면으로 전달됩니다. 손으로 쓴 편지나 암호화된 문서를 신뢰할 만한 전령을 통해 직접 전달하는 방식이죠. 이는 디지털 시대에 역행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전자적 감시망을 완전히 우회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이런 전령들은 김정은의 친족이나 절대 신뢰할 수 있는 끈들로 구성되며 이들 역시 특별한 보안 훈련을 받는다고 해요. 김정은의 일정 관리도 극도로 비밀스럽게 이루어집니다.
그의 스케줄을 아는 사람은 전 세계에서 10명도 되지 않을 것으로 추정돼요. 심지어 행사 당일까지도 참석 여부가 확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불확실성이 오히려 최고의 보안이 되는 거죠. 김정은의 일정은 여러 개의 가짜 스케줄과 함께 관리되며 실제 일정은 마지막 순간에 결정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김정은이 사용하는 또 다른 기만 전술은 시간차 공개입니다. 그가 어떤 장소를 방문한 사실이 공개되는 것은 보통 며칠 또는 몇 주 후에요. 이미 그곳을 떠난 후에야 방문 사실이 알려지기 때문에 실시간 추적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북한 매체들이 김정은의 활동을 보도할 때도 정확한 날짜나 장소를 의도적으로 모호하게 처리하는 경우가 많아요. 북한의 지형적 특성도 김정은의 은밀한 이동을 돕는 요소입니다. 험준한 산악 지형과 깊은 계곡들은 자연적인 은폐 효과를 제공해요. 또한 전국에 걸쳐 구축된 지하 터널 네트워크를 통해 지상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도 장거리 이동이 가능합니다. 북한 전체 면적의 80%가 산지인 특성상 위성 감시를 피하기가 상대적으로 쉬운 편이에요. 이 지하 터널들은 한국전쟁 이후부터 수십 년에 걸쳐 구축된 것으로 그 규모와 복잡성은 외부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예요. 주요 도시들과 군사시설들을 연결하는 이 터널들은 김정은이 완전히 은밀하게 이동할 수 있는 비밀 통로 역할을 합니다. 이 터널 네트워크는 평양을 중심으로 방사형으로 뻗어나가며 일부는 중국 국경 근처까지 연결되어 있다는 추정도 있어요. 김정은의 식사와 숙박도 보안의 일부입니다. 그가 먹는 모든 음식은 사전에 독성 검사를 거치고 조리 과정 전체가 감시됩니다. 물까지도 특별히 정화된 것만을 사용하죠. 숙박시설 역시 사전에 철저한 보안 검색을 거치며 때로는 건물 전체를 통째로 빌려서 다른 투숙객들을 완전히 차단하기도 합니다. 심지어 김정은이 사용할 침구류까지도 북한에서 직접 가져가는 경우가 많다고 알려져 있어요. 해외 방문 시에는 더욱 극단적인 조치들이 취해집니다. 김정은이 머물 호텔의 해당 층 전체를 북한이 임대하고 자체 보안 요원들로 완전히 통제해요. 심지어 화장실 휴지까지도 북한에서 가져온 것을 사용할 정도로 세심합니다. 호텔 직원들도 사전에 신원 조회를 거치며 김정은이 머무는 동안에는 특별히 선별된 인력만이 해당 구역에 접근할 수 있어요. 김정은의 의료진도 항상 동행합니다. 전담 의사와 간호사들이 24시간 대기하며 응급 상황에 대비한 각종 의료 장비들도 함께 이동해요. 심지어 수술이 필요한 상황에 대비해 이동식 수술실까지 준비되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의료진에는 김정은의 혈액형과 일치하는 헌혈자들도 포함되어 있으며 각종 응급약품과 의료기기들이 항상 준비되어 있어요. 이 모든 보안 조치들의 비용은 천문학적입니다. 김정은 한 번의 해외 방문에 드는 비용이 수십억 원에 달한다고 추정되는데 이는 단순히 사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체제 유지를 위한 필수적 투자로 여겨집니다. 북한 같은 경제 상황에서 이런 거액을 투자하는 것 자체가 김정은의 보안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지표라고 할 수 있어요. 김정은이 이렇게 극도로 조심스러운 이동을 하는 이유는 단순히 개인적 안전 때문만이 아닙니다. 그의 안전은 곧 북한 체제의 안정성과 직결되어 있어요. 만약 그에게 무슨 일이 생긴다면 북한 전체가 혼란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과도한 보안 조치들이 정당화되는 거죠. 북한의 권력 구조상 김정은 개인에게 모든 권한이 집중되어 있어서 그의 안전이 곧 국가의 안전과 직결되는 상황이에요. 또한 이런 신비로운 이동 방식 자체가 김정은의 권위를 높이는 역할도 합니다. 예측할 수 없고 접근하기 어려운 존재라는 이미지가 그의 카리스마와 권력을 더욱 강화시키는 효과가 있어요. 북한 주민들에게는 신비로운 지도자의 이미지를, 국제사회에는 만만치 않은 상대라는 인상을 심어주는 전략적 효과도 있는 거죠. 김정은의 여행 패턴을 보면 그가 얼마나 치밀하고 전략적인 사고를 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매번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이동하면서도 절대 보안의 허점을 드러내지 않는 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철저한 계획의 결과예요. 이런 패턴 없는 패턴이야말로 현대 정보기관들이 가장 대응하기 어려워하는 방식이라고 할 수 있어요. 전 세계 정보기관들이 최첨단 기술을 동원해도 김정은의 움직임을 정확히
예측하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는 디지털 시대의 감시망을 아날로그적 방법으로 무력화시키는 독특한 능력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는 현대 기술의 한계를 보여주는 동시에 전통적인 보안 방법의 유효성을 증명하는 사례이기도 합니다. 결국 김정은의 비밀스러운 여행 방식은 현대 기술에 대한 아날로그적 대응의 승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복잡한 전자 장비들을 단순한 기만술과 전통적인 보안 방법들로 무력화시키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예술적이기까지 해요. 이는 기술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인간적 요소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사례라고도 할 수 있어요. 65시간의 열차 여행 동안 김정은이 무엇을 했는지, 그 안에서 어떤 결정들이 내려졌는지는 여전히 베일에 쌓여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 시간들이 단순한 이동이 아니라 북한의 미래를 좌우하는 중요한 순간들이었다는 점이에요. 그 65시간 동안 김정은은 트럼프와의 회담 전략을 세우고 북한의 대외 정책 방향을 결정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김정은의 이런 신비로운 여행 방식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기술이 발달할수록 그에 대응하는 그의 방법들도 더욱 정교해질 테니까요. 디지털 유령으로서의 그의 모습은 21세기 권력의 새로운 형태를 보여주는 흥미로운 사례가 되고 있습니다. 미래에는 더욱 발전된 추적 기술이 등장하겠지만 김정은 역시 그에 맞는 새로운 회피 방법들을 개발해낼 것으로 예상돼요. 이 모든 이야기는 결국 권력이 어떻게 자신을 보호하고 유지하는지에 대한 현대적 우화와도 같습니다. 김정은의 비밀스러운 여행은 단순한 호기심의 대상이 아니라 현대 세계에서 절대 권력이 작동하는 방식을 보여주는 살아있는 교과서인 셈이죠. 그의 이동 방식을 통해 우리는 권력의 본질과 보안의 중요성, 그리고 예측 불가능성의 힘을 엿볼 수 있어요. 세상이 점점 투명해지고 모든 것이 감시당하는 시대에 여전히 완벽한 비밀을 유지할 수 있다는 사실 자체가 놀랍습니다. 김정은의 65시간은 그런 의미에서 현대 세계의 마지막 미스터리 중 하나일지도 모르겠어요. 그의 여행 방식은 디지털 시대에도 아날로그적 방법의 유효성이 여전히 존재함을 보여주는 흥미로운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흥미로우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들려주시고요. 다음에는 더 놀라운 권력의 비밀들을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